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과거에는 임플란트가 없던 시기에는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그 부분을 수복하기 위해서 양쪽의 치아를 깎아가지고 중간에 가짜 치아를 있는 브릿지라는 치과 보철물로 많이 수복을 했는데, 그런 보철물을 했다가 최근에 어떤 이유에서 뜯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다시 브릿지로 해도 무방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브릿지라는 술식이 꼭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임플란트라는 좋은 치료 방식이 나왔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브릿지 되어 있던 지대치는 따로따로 이렇게 씌워주고 중간 부분은 임플란트로 수복을 해서 좀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브릿지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 같이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별로 좋지는 않고, 또 치아가 없는 부위는 항상 뼈라는 게 굉장히 자꾸자꾸 우리가 뼈가 녹아서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꾸 볼이 꺼지거나 뭐 입술이 꺼지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안에 박혀 있다고 하면 또 그런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브릿지를 교체할 때는 반드시 임플란트를 하고 따로따로 다른 치아들은 크라운으로 마무리해 드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케이스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커다란 사고가 나가지고 치아가 깨져가지고 그걸 씌웠는데, 그게 너무너무 아리고 불편해요 라고 했어요. 환자분이 불편해하는 곳을 보니까 이쪽 편을 굉장히 불편해 하셨어요. 이게 이제 왼쪽 아래인데, 왼쪽 아래가 이렇게 이 중간에 치아가 없죠. 4개짜리 브릿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핀이 박혀 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커다란, 여기도 이제 프랙처가 돼가지고 예전에 진짜 큰 사고가 있었구나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환자분의 증상이 이제 이쪽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통증이 있어 하셔가지고, 실은 이제 맨 끝에 치아 부위가 통증이 제일 극심하셔가지고 이거를 브릿지를 뜯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맨 끝에는 웬만하면은 재신경치료를 해서 살리는 쪽에 치료를 하고, 여기 2개는 따로따로 싱글 크라운을 하고, 여기는 임플란트 하나를 해서 전부 다 따로 씌워주는 거를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된 보철물을 뜯어내고 다른 부위들도 전부 다 보면 잇몸들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잇몸 치료를 병행하기로 하고 진행을 했어요. 이쪽 부분이 보험 임플란트 되는 분이셨기 때문에 65세 이상이신 거죠. 65세 이상이신 거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아니었죠. 그냥 여기에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바깥쪽에 푹 꺼진 부위에 뼈 이식까지 좀 진행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제거를 하고 증상 체크를 하려고 이제 요 치아들을 봤는데, 이 치아도 결국에는 통증이 굉장히 심해 하셔가지고 전부 다 신경치료를 하기로 했어요. 맨 끝에는 재신경치료를 했고, 항상 신경치료를 할 때는 전부 다 이렇게 러버댐을 걸고, 이 초록색 러버댐을 걸고 이렇게 신경치료를 같이 하고, 이 뒤쪽 중간 부분은 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이 바깥쪽에 뼈 이식까지 해서 최대한 높은 수준의 뼈를 도모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뒤에가 잇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깨끗이 청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이제 그 부분에 청소를 하면서 이제 수술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뼈의 고정력도 잘 나왔기 때문에 2차 수술까지, 위에 힐링 어버트먼트까지 바로 연결을 해서 수술을 끝내드렸고, 그러니까 한 번에 1차 수술과 2차 수술을 한꺼번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바깥쪽이 푹 꺼져 있던 걸 뼈 이식을 통해서 이 부분을 도톰하게 이렇게 해드린 거를 볼 수가 있고, 이 뒤쪽이 크라운을 따로 씌우고 이 앞쪽은 작은 어금니를 크라운을 따로 이런 식으로 씌워 드린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소구치, 작은 어금니도 이렇게 따로 지르코니아로 잘 마무리를 해드렸고, 뒤쪽 같은 경우도 잇몸이 좀 안 좋기는 하지만 이제 이쪽 부분도 크라운을 이렇게 따로 씌우고, 임플란트도 이 중간 지점에 이렇게 양쪽에 음식물이 안 끼게끔 잘 마무리를 해드린 케이스예요. 이랬더니 이제 환자분의 증상은 다 사라졌고, 사이사이 이제 치실을 쓰면서 저희랑 열심히 관리를 하시고, 이 뒷부분은 이제 잇몸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이걸 임플란트를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4개짜리 브릿지를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잇몸이 안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잇몸이 안 좋아서 몇 년 쓸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이 브릿지는 4개를 동시에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따로따로 씌워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치아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요거 하나만 뭐 발치 임플란트를 간다던가 그런 걸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단독으로 씌우는 거를 저는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묶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 브릿지라는 거는 본인이 여기 사이에 치실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불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 술식이 있을 때는 브릿지를 교체하실 때는 반드시 임플란트로 여기를 따로 이렇게 깨끗이 수복을 하고 바깥쪽 뼈도 꺼진 부분까지도 수복을 해서 예전에 건강한 상태의 잇몸뼈 상태를 복원을 해주시고 이런 나머지 크라운들은 따로따로 단독으로 싱글 크라운으로 씌워주는 걸 좋아하고 혼자서 흔들흔들 거릴 정도로 잇몸이 안 좋다 그래서 두 개를 자꾸 묶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치아가 흔들리고 안 좋다라는 거는 흔들림이 있다는 거는 뭔가 병적인 상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몸에서 자꾸 보내는 신호인데 이제 묶여 있다 보면은 그런 흔들림을 인지를 할 수도 없고 위생관리도 못하기 때문에 그 치주염이나 이런 것들이 나빠지는 게 더 가속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묶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전에 이렇게 브릿지가 있고 통증도 극심했는데 이제 치료 후에 이렇게 깔끔하게 신경치료, 재신경치료, 이건 첫 신경치료를 하고 여긴 임플란트를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크라운 따로 이렇게 씌워 준 걸로 마무리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년 5개월 후 이제 한 6개월마다 정기 체크업을 오시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시고 다른 잇몸 치료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잇몸 관리만 하면서 쭉 지켜보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자기 몸 속에 자기 치아에 브릿지가 예전에 했다. 치아가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가 너무 비싸기도 했고 임플란트를 뭐 할 수 없다고 진단을 받아서 브릿지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중간 부위에 치아가 비어있는 부위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받고 임플란트를 하고 단독으로 크라운을 해야 될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케이스였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요청 드리고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마이덴TV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덴TV도 많이 구독, 좋아요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